안녕하십니까, 한쌤입니다. 오늘은 문의를 주시는 유형 중에 꽤 많은 분들이 묻고 있는 질문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자리에 섰고요. 제가 이제 취급하는 매물이 여러분한테 좀 제공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거, 시세보다 낮게 이제 드릴 수 있는 거를 제가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뭐 상가, 아파트, 뭐 건물, 뭐 땅, 뭐 가리지 않고 다 하는데, 그 중에서 이 토지가 조금 특별한 게, 제가 기회를 드린다고 생각하고 땅을 제가 이만큼 가지고 오면 이거를 퍼센티지로 제가 잘라서 판매를 하거든요. 뭐 9명한테 땅을 제가 잘라서 판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도로가 만약에 이쪽으로 난다고 해보실게요. 여긴 도로가 없어요. 이쪽을 맹지라고 합니다. 맹지. 그러니까 도로가 없는 길을 통상 맹지라고 하는데, 그러면 똑같은 가격을 내고 9명이 땅을 샀어요. 누가 이거 가지려고 할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이쪽 땅을 가지고 싶어 하죠. 저는 이 맹점, 이게 공동등기거든요. 이 공동등기를 저는 진행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도 부부끼리 공동명의 하시는 경우 있으시잖아요.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혼을 하시는 경우에 그 아파트를 만드는데 자금을 누가 더 기여를 많이 했느냐, 기여도를 꼽아가지고 소송 같은 거 이제 하시죠. 뭐 조정을 하시거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등기로 이게 진행이 되면 나는 이 땅을 샀지 이걸 안 샀다고 소송을 하게 돼요. 공동등기는 이거 하라고 하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말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실존하는 건물은 모두 대지 지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분이 뭡니까? 이 땅지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식도 뭐 대주주 해가지고 주식을 갖고 있는 지분을 얘기하잖아요.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대주주고, 그 다음이 뭐 차대주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대지를 저랑 PD님이랑 둘이 사는데 뭐 이렇게 도로가 이쪽에 난다 그러면 이렇게가 아니고 반대쪽으로 잘라가지고 이쪽 양쪽으로 가지면 너무 좋겠죠. 근데 사람이 그런가요? 아니죠. 누구나 다 이쪽 땅을 가지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소송을 하는 거고. 그런데 저희는 이거를 살 때 50대 50 지분으로 나눈 겁니다. 그럼 똑같은 거 아니야? 네, 똑같습니다. 대신 위치를 지정하지 않고, 여러분의 아파트가 이렇게 지어진다고 했을 때 이만큼이 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토지잖아요. 이 토지의 위치가 여러분 아파트 호수에 따라서 정해져 있나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호수가 여기 있다고 해서 땅이 여기고, 아파트 호수가 여기 있다고 해서 땅이 여기고, 그러면 도로에 있는 쪽, 상가가 붙어 있는 쪽 땅이 훨씬 더 비싸지 않겠어요? 그럼 이쪽 호수를 누가 사려고 해요? 다 도로가에 있는 호수를 사려고 하죠. 근데 아파트 호수마다 땅이 다른가요? 똑같습니다. 이 아파트가 100개라고 치면 이 땅도 100평이라고 치겠습니다. 한 호수당 한 평을 소유를 하고 있는데 위치를 정하지 않고 퍼센티지로 정해서 소유를 하겠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도로가 뚫린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만큼이 이제 보상이 나가요. 근데 몇 명한테 나갑니까? 100명한테. 요거에 대한 보상분을 100명한테 나눠서 준다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대신 땅 지분 크기에 대해서 땅을 내가 2평을 갖고 있는 사람은 2평만큼 보상을 받고, 땅을 1평 갖고 있는 사람은 1평만큼 보상을 받고, 그래서 제가 지분으로 판다는 겁니다. 이게 100평이라고 예를 들면 한 평당 뭐 2천만 원이라 100평이면 20억이에요. 20억. 아니, 너무 좋은 땅인 거 알겠는데 그걸 20억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돈이 있냐 이거예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지분으로 판다고요. 여러분이 한 평이라도 살 수 있게. 이거 5천만 원, 6천만 원에 보상 받을 정보는 알고 있는데 돈이 없어갖고 못 산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지분으로 판다고요.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게, 할 수라도 있게. 답답합니다. 답답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큰 덩어리를 사실 수가 없으니까, 불가능하니까 그런 방법을 좀 만들어내 봤다. 사실 이 방법 제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건물엔 지분이 있고, 지분 판매는 유관 역사를 갖고 있어요. 경매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 보셔도 지분 경매 나온 것도 있고, 주변 부동산에 가보시면 지분 판매하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이 접해보지 않고 땅을 사려고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땅이 돈이 되는 거는 알고 있잖아요. 많이 보셨잖아요. 정치인들 인사청문회 가면 뭐 얘기 나옵니까? 땅 얘기. 와이프가 샀다, 뭐 가족들이 샀다, 차명 얘기 나오고. 그 사람들 다 땅으로 돈 버는 건데 왜 우리는 못해요?
적은 돈으로도 여러분도 해보시자. 기회를 좀 가져보자. 개발지의 땅을 제가 많이 가지고 오니까 그걸 눈여겨보셨다가 저거는 내 성격에 맞겠다라는 거를 한번 골라보자. 적어도 저희 설명이라도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눈을 좀 더 넓게, 시야를 넓게 보시고 조금만 더 귀를 좀 더 틔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통 거래 금액이 여러분 전화 주시면 4천에서 5천만 원, 적으면 한 2천만 원어치 사시는 분도 있고 뭐 1천만 원어치를 원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제 토지에 따라서 뭐 다르지만 어지간하면 제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 막말로 제가 사기를 치려고, 제가 애가 셋이거든요. 한 달에 생활비가 500 넘는 걸로 제가 압니다. 1,000만 원을 제가 사기를 치면 두 달을 채 생활을 하지를 못해요. 4천만 원, 5천만 원 엄청 큰 돈이죠. 근데 이거 갖고 제가 1년을 놀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의 소중한 돈이라는 거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돈은 저도 소중해요. 여러분 돈도 제가 소중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기꾼이 보기에는 큰 금액은 아니다. 뭐 여기 아까 얘기했던 이 100평 전체 한 20억 정도면 제가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1,000만 원 가지고 제가 뭐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화를 주세요. 연락을 주시고 설명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는 상상이라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